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회사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시부모 공량을 깎듯이 한다. 서로의 요구사항이 담긴 이른바 혼전계약서입니다.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결혼 전 계약서. 자,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렇게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비혼주의가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혼전 계약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사이인데 네. 계약서에 어떤 거 쓰는 거예요? 이제 혼전 계약서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재산에 대한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네. 재산에 관련된 거, 네, 재산에 금전적인 관련된 거. 그렇죠. 금전적인 것들을 주로 씁니다. 근데 보통 외국에서는 그 혼전 계약서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전 계약서는 외국의 혼전 계약서는요, 사실은 이혼 시를 대비한 거예요. 이혼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혼전 계약서는요, 네. 원래 명칭은요, 민법상 부부 재산 약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명칭이 따로 있다. 네. 민법상 네. 부부 재산 약정. 약정서. 네. 그럼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과 관련한 약정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결혼 전에 각자 네. 갖고 있는 재산? 네. 여기까지 여기서 포함을 재산이라고 하는 하면요, 혼인하기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 네. 또는 같이 공동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쓴다는 건지 제가 잘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데 네. 좀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예.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준 집은 결혼 후 공동 명의로 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결혼 전에 이미 내가 이룩한 재산이잖아요.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 우리가 예.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쓰면요, 문제가 뭐냐면 사준 집이 뭔지가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주소를 적어줘야 되고요. 단순히 공동 명의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 소유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 전 모은 비상금은 결혼 후 절반으로 나눠 가진다. 이 경우에는요, 비상금이 얼마인지가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요. 아. 부부 재산 중 다음에 기록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라고 예. 하고 남편의 재산은 무엇인지 주소, 그다음에 차량 번호까지 정확히 적고요. 아내의 재산은 무엇인지 예.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어줘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출처, 소재, 규모, 소유 관계까지 그쵸.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이렇게 네. 재산에 대해서 네 거 내 거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면 네. 나중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 분할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건요, 혼인 생활 중의 재산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는 게 민법상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놨지만 이혼할 때는 다시 재산 분할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재산 문제가 항상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는 네. 이혼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법으로 이걸 규율을 할 수가 없다면 네. 굳이 혼전계약서 왜 쓰나? 네. 좀 의미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부분은요, 강제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혼인 생활 중에 합의상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네. 누가 관리하는지를 정해놨다는 거는 나중에 이혼을 할 때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정상 참작의 근거로 활용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 당시의 의미인 합의점을 거죠? 네. 내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부재산 약정만으로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계약서에 담을 수가 있나요? 예, 보통 앵커님도 결혼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공동 생활상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는데 우리가 미리 혼전 계약서라는 양식으로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시댁에 주 1회씩 방문한다. 네. 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네. 식의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부부재산 약정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하고는 상관없는 네, 거잖아요. 재산에 대한 게 예.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동생활상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걸 합의해 놓은 거잖아요. 네. 합의를 했는데 지키지 않아. 그랬을 때 내가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 예.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실제 당사자 판례가 간에. 있습니까? 이게 좀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결혼 전에 남편이 약간 그러니까 마약 전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고민이 되잖아요. 그 점이. 그래서 혼전 계약서라는 양식으로 마약에 손대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재산이 아니지만 네.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결국은 혼전 계약서를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자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남편과 시어머니가 혼전 계약서의 그 공동생활상의 규칙이죠.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법원에서 혼전 계약서상의 의무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예. 그래서 각각 위자료 4천만 원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혼전 계약서가 이제 결국에는 다 법률로 이제 결국은 규정이 되니까 이거를 네. 쓰는 게 의미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쓰면은 훨씬 낫다. 그래서 쓰는 걸 추천을 해주시나요, 보통?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두 사람이요 서로의 재산 상황이나 앞으로 혼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을 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쓸 것을 네. 이걸 쓰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강력하게 쓸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니까 이거는 무조건 결혼 전에 써야 효력을 갖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혼전 계약서는요 혼인 신고하기 전에 작성해야지 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 예, 이거는 등기를 하면요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보통 대항력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네. 작성해서 등기까지 할 수 있고요. 공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가요? 공증보다 등기가 훨씬 강하고요. 네. 공증은 두 사람만 구속을 하지만 등기라면 제3자까지 구속을 하기 때문에 네.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네. 혼전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거나 혹은 뭐 업데이트하거나 이것도 네. 가능해요? 변경하려면요 이게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되는 합의 사항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결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